원래 이제 테슬라 모델의 엔트리 모델이 모델 3 아니면 이제 모델 Y 요렇게 있었는데 뭐 고가 라인으로 넘어가면 모델 S, 모델 X가 있죠. 이걸 이름을 이렇게 합치면 모르겠어. 찾으세요. 예. 근데 모델 2가 빠졌네. 모델 S, 모델 E, 모델 X, 모델 Y 이렇게 딱 놓으면은 섹시.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 자, 지금 전기차 성장세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화재에 대한 걱정 그리고 뭐 충전 속도와 주행 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해가 가면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즘 경기가 어떤가요? 사실 경기 좋지 않죠. 금리도 인상이 돼가지고 차 출고도 많이 안 되고, 예전에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출고 대기도 굉장히 길어졌지만 요즘 반도체 이슈 다 끝났어요. 막 삼성전자 반도체에 막 재고 쌓여 있다라는 뉴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죠? 몇 년 전에 반도체 이슈가 됐던 이유가 뭐 핸드폰, 전자기기, 그다음에 뭐 다양한 부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없다라고 해서 차량 출고가 늦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물량이 다 해소가 되면서 차량의 출고 일자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은 어떤가요? 물가 상승률도 엄청납니다. 올해 뭐 지금 이번 달이나 얘기 나오는 거는 5%대 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게다가 전기차의 가격은 어떤가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 뭐 몇 천만 원 올리고 뭐 아이오닉 5, 뭐 EV6 연식 변경을 통해서 가격 올라가고, 정말 가면 갈수록 비싸지는 전기차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전기차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었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차다. 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주행거리를 신경 써야 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훨씬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야 이럴 바에는 가성비 좋은 전기차 사자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요즘엔 어때요?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역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뿐만인가요? 전기차 충전 요금, 전기료도 예전에는 할인 혜택이 많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할인 혜택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충전료도 많이 올라갔죠. 물론 이런 단점들만 보면은 전기차가 뭐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충전료도 싸고 부가적으로 할인을 받는 뭐 저공해차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받으면은 내연기관보다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3년 2월 새롭게 발표가 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보조 금액이겠죠. 작년에는 700만 원이었던 이 보조 금액이요 680만 원으로 2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가면 갈수록 보조금이 줄어드느냐 할 수 있지만, 대신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대수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원래 작년에는 어땠어요? 5,500만 원 미만의 차들만 전기차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23년으로 넘어오면서 5,700만 원 미만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한 것 같아요. 전기차 가격도 많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맞추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5,700만 원을 올린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많은 브랜드가 차라리 노력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조금 더 가성비적인 모델들이 많이 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5,900만 원 미만으로 책정했을 때, 그러니까 6천만 원 미만이죠 정확히는. 그때는 독일 3사도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옵션 빼가지고 진짜 가성비적인 모델을 출시했는데 5,500만 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국산차 EV6, 뭐 아이오닉 5도 이 라이트 트림을 만든 게 요 5,500만 원 미만 그 맞추기 위해서 이런 트림들을 출시한 거죠. 자, 그래서 23년도 정책을 보면 이전 정책과는 좀 다르죠. 이전 정책이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었다면요, 23년도에 새로 발표된 정책은 사후 관리에 중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전기차 성능과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을 했다면 올해는 사후관리 서비스 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키고 혹은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는지가 보조금을 정하는데 차이점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가격대의 전기차 중 한 대는 이제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을 140만 원,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한 대는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달성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18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요. 추가로 여기에 성능 보조금, 뭐 중대형 기준으로 이제 500만 원 정도 중에 사후 관리가 부족하면 최대 20%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혁신 보조금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혁신적인 기능도 있죠. 예를 들어 저 이거 듣고 솔직히 이건 노렸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오닉5에 뭐가 들어가요? V2L 들어가죠. 이게 바로 혁신적인 기능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20만 원의 정책 보조금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20만 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조금 꺼림칙하기는 해요. 근데 뭐 이런 내수 시장을 위한 이런 장벽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입 전기차를 타겟으로 좀 배제해서 우리나라 차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혹은 보조금 더 주기 위한 방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한때 이슈 있었잖아요. 중국 전기차들 뭐 보조금 막 100% 주고 많이 나간다라고 했었던 것도 이번에 손을 봐가지고 중국 전기차도 뭐 좀 더 이게 보조금이 줄어드는 이런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전기차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약간 가이드라인, 허드레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기차 이 테스트, 그러니까 이 기준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되게 높은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이제 인증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도 까다로운 나라로 탑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테스트가 많은 거죠.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테슬라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주가 막 반등해서 막 치고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차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테슬라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모델 2 혹은 뭐 모델 Q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가격대가 좀 저렴한 저가형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작년부터 꽤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정말 배터리도 더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 낮추고 옵션을 좀 더 빼고 정말 저가형으로 2천만 원에 출고될 수 있는 차들 출시하겠다. 그래서 보조금까지 받으면 훨씬 저렴한 금액에 출고가 되는 거죠. 뭐 한 3천만 원대 초반에 출시해서 보조금 받아서 2천만 원 중반 후반에만 출고가 되더라도 정말 저렴한 금액에 차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전기차 자체가 이렇게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 모델들이에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전기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서 테슬라의 이 모델 2 혹은 모델 Q의 출시를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런 저가형, 좀 더 가성비가 좋은 모델들이 더 많이 출시가 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원래 이 테슬라는 모델의 라인이 되게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이제 테슬라 모델의 엔트리 모델이 모델 3 아니면 이제 모델 Y 이렇게 있었는데 뭐 고가 라인으로 넘어가면 모델 S, 모델 X가 있죠. 이걸 이름을 이렇게 합치면 모델 S. 정신 차리세요. 예. 근데 모델 2가 빠졌네. 모델 S, 모델 E, 모델 X, 모델 Y 이렇게 딱 놓으면은 섹시. 자, 근데 이 모델 3, 모델 Y도 요즘 이슈가 있었죠. 작년에 어땠어요? 가격이 무슨 테슬라 뭐 약간 뭐 코인 탄다 이래가지고 신차 출고 가격이 뭐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모델 3, 모델 Y 할 것 없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지금 요즘 어때요? 가격을 슬그머니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환영할 일이에요. 이게 내린 이유가 반도체 이슈도 끝났고 반도체도 원활하게 들어오고 배터리 생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올릴 필요 없이 가격을 내리겠다 해서 빠르게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시장은 정직합니다.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재고도 엄청 늘어나고 계약 취소가 엄청나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건 아니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가격을 인하를 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신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 후발주자들도 차 괜찮은 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만의 그런 엄청난 매력 있기는 하지만 비싼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쌌었습니다. 거의 신차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도 많이 방어가 됐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테슬라를 타고 싶어. 그럼 중고로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중고차 가격이 그래도 신차보다 싸니까 좀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인하폭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이죠. 모델 3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 원래 6,643만 원. 이것도 원래 내린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5.5% 더 가격이 낮아져서 5,999만 원. 4륜 구동 퍼포먼스는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원래 8,817만 원이었는데 7,559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롱레인지 역시도 가격을 인하해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모델 3, 모델 Y 가격이 인하됐다고 해도 5,999만 원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100%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0%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천 중반에 출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예전에 100% 금액을 지원받으면 4천만 원대 뭐 이렇게 출고를 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았지만 5천만 원대라고 하면은 금액대가 좀 있죠. 근데 이거는 국산차도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국산차는 이 라이트 트림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보조금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랑 또 경쟁을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국산차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죠. 테슬라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엎어보자 조금 더 가성비적인 저렴한 트림인 테슬라 모델 2 아니면은 모델 Q를 출시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 밝혀진 이야기에 따르면 시작가는 25,000달러, 뭐 하나로 약 3,147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 보조금까지 받으면 2천만 원 중후반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Q, 모델 2, 이름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출시 일자는 2024년 내년쯤에 아마 이름과 출시 일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스펙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추후에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어서 바뀔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들어갑니다. 바로 풀 셀프 드라이브 FSD. 요게 모델 2, 모델 Q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는 이것만 들어가면 끝나. 마감지, 마감품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테슬라 출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풀 방음, 오디오, 휠부터 시작해서 약간 성향이 달라. 내 차를 좀 꾸미는 차를 출고가 되면 그냥 이게 뚝딱 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내 차를 좀 만들어 나간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 모델 2, 모델 Q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주행거리는 약 300km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배터리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데 애초에 이 모델은 중국 시장을 메인으로 이제 타겟해서 출시한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BRD, CATL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테슬라에서 자체 개발한 4680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왜냐면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했잖아요. 원래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단가도 비싸고 화재 위험성 있고 해서 테슬라가 이제 리튬 인산철을 바꾸면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 기아 이런 거 차별화를 뒀는데 이것도 새로운 배터리를 좀 추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화재성과 그리고 또 이 리튬 인산철이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차라리 집어넣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효율성 떨어져도 많이 때려 넣으면 된다. 생산 단가 낮추자. 2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로 만들어 보자 라는 반응인데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3천만 원 초반으로 출고되면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나도 테슬라 하나 사볼 것 같아. 테슬라가 사실 풀셀프 드라이빙 하나로 진짜 차 산다라고 하는데 2천, 3천만 원대 풀셀프 드라이빙 즐길 수 있다? 저도 아마 살 것 같아요. 디자인은 이전과 거의 큰 차이가 없죠. 굳이 차이점을 따진다고 하면 해치백 스타일의 크로스오버 SUV 느낌을 가지고 있고 크기 역시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 모델 3와 모델 Y의 약간 중간 다리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맞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진짜 정말 테슬라에서 더 공격적인 모델들이 하나씩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나 기아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저가형 모델의 라인업들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23년도 경기도 안 좋고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좀 더 합리적인 모델을 좀 출시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니로도 원래는 되게 합리적인 모델이었고 코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너네 왜 자꾸 가격만 올리냐라는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테슬라가 한 발 빠르게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모델을 출시한다 그러면 와, 이거는 시장을 읽는 그런 안목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도 성능 훌륭하고 옵션 많이 들어가고 주행거리 긴 이런 모델들 좋죠.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순히 이런 좋은 모델도 필요하지만 가성비적인 정말 저렴한 금액에 차를 살 수 있는 이런 모델들도 좀 더 신경 써서 출시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국산 전기차 잘 만들잖아요. 성능은 못지 않아요. 근데 전기차 대부분이 도심에 많이 타거든요. 고속도로도 주행을 하지만 대부분 도심에 출퇴용으로 타는 차가 많은데, 그런 타겟으로 했을 때 뭐 굳은 거 많잖아. 뭐 있었냐? 트위지, 그다음에 뭐 세미시스코, 그런 거 말고는 이거 못 사잖아. 솔직히 이거 타고 살아나면 죽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레이코나 같은 그런 좀 컴팩트형 사이즈의 3천만 원 초반에 살 수 있는 전기차들을 많이 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과연 어떤 모델이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현대기아도 정말 긴장을 해서 이런 초소형 시장들의 차들 많이 출시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차가 또 무시무시해요. 이런 좀 작은 사이즈, 특히 초소형, 소형 사이즈의 전기차들 정말 괜찮은 거 많거든요. 이런 차들 무시할 게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는 그런 차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비자들이 원할 수 있는 가성비적인 모델들도 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박 들어가겠습니다. 뺑아! 아야에서 펭수 방향제가 나왔는데요. 요즘은 정말 다양한 캐릭터의 방향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펭수가 없으면 섭섭하겠죠? 펭수님 어서 오십시오. 펭수 방향제는 리필 킷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귀엽고 앙증맞은 사이즈의 펭수라서 과한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귀여운 앙증맞은 사이즈의 방향제를 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랙체리 향을 뜯어서 보시면 다른 방향제보다 리필킷이 이렇게 크고 원료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향도 정말 셉니다. 그리고 합체를 해주시고 자석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클립을 똑 해가지고 바로 쏙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정말 너무 귀여워서 앙증맞아서 입에 넣어서 가지고 가야겠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우파몰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물건들이 입점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주세요. 팽!